일부만 편해지고 나머지 국민들은 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제는 지속 가능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가 돈을 좀 풀었어요. 양적 완화 같은 걸 하면서 이제 돈을 풀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죠. 돈을 풀 대로 풀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다가 이 돈을 회수해야 된다고 하는 게 코로나19 직전의 상황이었거든요. 때로는 경기는 좀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조정이 안 되고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급하게 인플레이션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년, 2년 동안의 문제면은 몇 달 기준금리 오르면서 조정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10년 이상 누적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소해서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지기에는 몇 년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자체도 위기를 만들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구조적 문제랑 결합이 되면서 생각보다 길게 이제 뭐 이를테면 롱테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건데 유사했던 것들이 석유 파동의 경우가 그랬거든요. 기존에 이제 과잉 생산하고 그다음에 석유 가격의 급등이 합쳐지면서 이게 길게 가는 위기가 온 건데 나머지 우리가 봤던 위기들 예를 들면 뭐 1997년의 IMF 경제 위기나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지나서 보면은 V자형 함수가 많이 나와요. 그 커브가. 그래서 금방 내려갔다가 바닥을 치고 바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의 경우는 V자형 함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위기가 짧고 굵게 가는 스타일은 아니고 한번 내려가면은 꽤 길게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석유 파동 이후에 80년대가 대체적으로 그런 모습이었고 아마 형태상으로는 1929년의 대공황보다는 석유 파동과 조금 더 유사하지 않을까 코로나19의 패턴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계화로 쭉 왔는데 너무 극단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글로벌 밸류 체인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들까지 다 세계화 시키려고 했던 거는 조금 과도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 흐름이 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실가스를 비롯한 것들은 그 마일리지 개념을 넣어요. 그러니까 음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푸드 마일리지라는 개념을 써서 가능하면 그 로컬 푸드를 먹자라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좁게 보면 그런데 넓게 보면은 부품 소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돼 있는 이제 탄소 문제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일국화를 조금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이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저감이라는 이름을 하는 거에 핵심은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 줄일 것인가인데 거기에 이제 약간의 제국 이기주의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와 관련돼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크게 보는데 흐름 자체는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그 줄이는 것들을 온실가스를 줄이는 미래 산업 재편의 기회를 쓰자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국내산을 많이 찾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국화 위주 경제로 흐름이 조금 바뀌긴 하는데 그렇다고 탈세계화 혹은 반세계화냐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90년대 이후에 너무 급진적으로 많이 진행된 세계화에서 그렇지 않은 이제 국민경제라는 틀 자체를 재검토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지 세계화 자체가 완전히 뒤로 간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이 이 팬데믹 관련돼 있는 대응을 잘한 국가 중에 하나고 근데 초기에 논의를 할 때는 자동차 수출이 되게 어려울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들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다. 오히려 자동차는 호황을 맞을 거다라고 봤는데 실제로 지나보니까 팬데믹이 초기엔 영향을 분명히 줬는데 그 뒤에는 자동차 산업이 세계적으로 커졌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이제 반도체 부족으로 사실 못 만들어서 못 팔고 있는 거지 이 주문량도 지금 다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이 자동차는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런 산업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꼭 자동차만 그럴 게 아니라 이 프랑스, 일본 이런 데랑은 비교가 되기 어려울 정도 격차가 있었던 게 코로나 출발할 때였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 가 있거든요. 길게 보면은 경쟁력을 갖게 된 측면이 강하고 여기에 우리는 워낙 IT가 강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IT 이런 것들이 일종의 블록효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개별 산업으로 보면은 뭐 반도체도 사이클이 있고 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늘 좋냐라고 하면 그중에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 국가 경쟁력을 따지면은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의 후생이라거나 행복이나 이런 거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서로 긍정적인 뭐 포지티브 피드백이 생길 거냐라는 거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새로운 지식이 가장 많이 생겨나는 거는 새로운 기업이 생겨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 늘면서 지식이 늘어나는 경우인데 팬데믹의 경우는 자영업이 많이 망하는데 없어지는 데가 많지 새로 생기는 데 적거든요. 이거는 지식이 별로 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다양성이라는 형태로 보면은 뭐 직업 내에서도 그렇지만 지역별로도 그래요. 지역별로도 뭐 서울 혹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이 경쟁력 갖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가 이제 관광을 중심으로 많이 경제 구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수도권 중심으로 강화되고 그 다음에 경제 서두로 보면 양극화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다른 눈으로 보면은 다양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영화나 연극을 하더라도 일부 뮤지컬처럼 사람들이 보러 가는 데는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조그마한 것들이나 유명하지 않은 데들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경제 양극화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라거나 그런 여건 형성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 분기점 근처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공연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줄 것이냐, 그 다음에 개인들에게도 사라져가는 직업인데 어떻게 하면은 다른 직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교육 훈련들을 하거나 혹은 기존에 있던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결합시키는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뭐 컨설팅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몇 개만 잘 되는 거로 우리가 지탱되기에는 한국 경쟁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 팬데믹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일부는 도움이 됐을지도 몰라도 이 안에서 다양성 확보에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의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쉼팩터가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1990년대 이후 다시 유행하면서 창조적 파괴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전자산업이나 뭐 IT 산업 쪽에서 잘 쓰던 거를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창조적 파괴라고 했죠. 근데 팬데믹을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파괴는 확실해요.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 사라지고 그런데 창조적인 게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아직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사실은 좀 보편적으로 행복해지고 편안해져야 그 경제가 오래 가거든요. 일부만 편해지고 나머지 국민들은 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제는 지속 가능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분명히 거시나 뭐 금융이라는 이런 데서 보면은 지표들이 발전했고 지금은 이제 일구로 가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걸 얼마나 이제 창조적으로 우리가 쓸 거냐 내지는 이노베이션 혁신이 나올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할 거냐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괴는 확실한데 창조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이 어두운 것들, 그다음에 필요하지만 잘 안 되는 것들, 20대 문화예술인들 사는 거 보면은 이게 선진국 국민 같지 않게 너무 힘들고 이 뭐 주거권 이런 것도 너무 어렵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열정 착취라는 형태로 저게 얼마나 가겠느냐. 지역에서 경제 활동하는 분들 보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데 적절한 지원과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좀 매칭이 되면서
이 창조적인 속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한 10년 정도 우리가 더 좀 적극적으로 이제 경상도를 펴나가면은 우리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선진국으로서의 그런 지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분기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